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전략은 부의 추월차선을 비롯한 여러 책들에서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사업을 하던가 투자를 하던가 부자 배우자를 얻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저는 그런 책들을 봤을 때 조금 의문이었던 점이 우리 주변의 대다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안정적인 생활을 바랄 뿐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차 하나,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목표죠. 그에 비해서 어떤 인생을 거는 사업이나 투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든든한 자본이 없는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 얻는 타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소한 수준의 주식 투자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순간 인생에 한 번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많은 퇴직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치킨집을 차리시고 망하셨죠. 한마디로 저는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인플루언서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됐죠. 어떤 것이든지 알려지기만 하면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돈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제가 찾은 안정적인 성공 전략은 컨텐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저만의 컨텐츠 사업인 거죠. 근데 조건이 존재합니다. 본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안정적인 수입처가 있다는 것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컨텐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텐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년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5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김미경 님이라던가 아니면 일회교육의 저자인 신수정 부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컨텐츠가 전파되기까지 꼭 필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컨텐츠의 가치는 영향력에 비례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한 명에게 전파되면 1원이지만 10만 명에게 전파되면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죠. 내가 1년을 공들여서 단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0만 명한테 전파가 되면 1000만 원짜리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영향력을 확장시켰을 때는 분야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강연, 교육, 작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콘텐츠 사업은 사실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하는 5대 추월차선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요새 널리 알려진 유튜브를 비롯해서 클래스 101 같은 마케팅 교육 플랫폼들하고 연계가 될 때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홍보 비용이 안 드니까요. 유일한 리스크는 투입 시간입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할 시간.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하는데 즐거운 컨텐츠라면 내가 투입하는 시간이 딱히 리스크도 아니에요.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심사임당은 손실이 없는 사업을 작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죠. 작은 사업을 수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알지만 사실 지금의 신사임당의 유튜브는 6개가량의 다양한 분야의 채널들을 말아먹고 탄생된 채널입니다. 지금의 성공적인 채널을 구축하기까지 필요했던 자원은 오직 시간. 여담이지만 사실 2, 3년 전부터 이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버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려고 했을까요? 일부 유튜버가 큰 돈을 벌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에 뛰어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크게 성공했던 유튜버가 내가 봤을 때 그만큼의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주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었고 시작은 반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버에 도전을 했고 유튜브는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 제 생각에 뒤늦게 유튜버에 뛰어든 사람들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일단 독창성이 없었고 부족한 독창성을 보완할 만한 전문성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만한 끈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너무 조급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너무 컸죠.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컨텐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고유한 기질이 있고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주제더라도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컨텐츠를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봐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된 컨텐츠는 단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먹방. 단지 잘 먹는 것만으로 먹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는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의 융합이 필요해요. 뭐 이를테면 침착한 먹방, 소식 먹방, 개그 먹방,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재능, 거기다가 나의 기질을 결합하든지 혹은 나의 경험을 결합하든지 하는 활동들이 추가가 될 때 그게 바로 남들과는 차별되는 자신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팬 1000명이면 당신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평생 동안 사용될 나만의 컨텐츠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나의 활동을 좋아해줄 1000명을 찾는 것입니다.